자, 엔터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역대 최대 실적 K엔터주 지금 올라탈까? 뉴스를 보니까요. 와, 이게 우리 엔터 4사, 하이브, JYP, YG, SM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1분기에 네 회사가 합산해서 매출 낸 거를 보니까 거의 9천억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합산 영업이익은 1,493억, 전년 대비 93%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 들어서 JYP가 90% 뛰었고 YG 하이브는 67%, 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느는 것만큼 역시나 주가도 많이 뛰었다. 요 위치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엔터주, 지금 위치에서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다 하면은 O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비싼 감이 있다, 혹은 들어가더라도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분 다 개인적으로 뭐 K-팝이나 엔터, 문화 이쪽에 관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왜 O를 들어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뉴스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중에 핵심이 어딜까요? 핵심. 네, 누가 제일 많이 늘었을까요? 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90% 폭증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누가 많이 늘었느냐? 누가 기여도가 높으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JYP입니다. JYP. 네, 지금 2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 한 441억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추정치죠. 회사는 그거밖에 안 될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은 생각보다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죠. 이쪽은 예상보다 비용이 좀 늘었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오늘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쪽이 같은 쪽에서도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죠. 예. 게다가 YG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처졌는데, YG는 지난번에 GD 쪽에서 뭐 계약 또 불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또 가장 핵심적인 멤버, 예. 지금 블랙핑크죠. 블랙핑크에 대해서 리사가 안 해준, 이 뉴스보다 더 속상한 게 LVMH 회장님 아들과 사귄. 그게 왜 김민수 대표님이 그게 왜 속상하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 여보 미안해. 네, 그건 속은 상하지만. 팬심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불확실성이죠. 네. 불확실성. 근데 리사가 좀 세게 불렀답니다. 예. 그랬더니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동요가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에 대한 변화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그래 그럼 나 안 해, 그리고 만약에 독립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불확실성도 있겠죠. 그 예. 리사 입장 쪽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좀 해결될 때까지는 좀 출렁임이 나오겠고, 하지만 또 SM 같은 경우는 요즘에 뿜뿜하고 있습니다. 예. SM은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이번 엔터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로 보여졌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라인업이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엑소가 앨범 판매 보니까 제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좀 이제 30이 다 넘었죠. 군대 다 갔다 오고 이제 30이 넘다 보니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앨범이 팔리네. 그쪽보다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가 NCT가 다시 열일하고 있고. NCT. 네, 이런 쪽에서 변화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좀 소외됐네라고 하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즉 기존의 하이브가 위축되다 보니까 엔터사 좀 다 위축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실적이라는 EPS는 여전히 상향되고 있다. 예. 한쪽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 씨 지금 채팅창에 누가 누구랑 사귄다고요? 약간 여기에 지금 꽂히신 것 같은데, 블랙핑크 리사님이 루이비통 회장 아들과 뭐 열애설, 파리 식당서 포착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제가 이제 건너서 듣기로는, 저도 이거 뭐 썰입니다만, 리사 씨가 해외로부터 거액의 그런 스카우트 제의를 또 받았다라는 그런 썰도 굉장히 많이 들려가지고, 그 금액을 YG가 과연 맞춰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다 그걸 오케이 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몇 달 전부터 막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최근에 오늘 바로 불거지면서, 근데 YG 쪽에서는 바로 한 15분 만에 또 해명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스케줄 조율하고 있어서 뭐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YG 쪽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은 왜 오를 들어주셨는지요? 뭐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연말이에요. 성수기가 연말이다. 네, 연말 공연의 수입이 굉장히 크게 잡힙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실적보다 앞으로 나올 실적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타이밍을 지금 정확하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지켜보면서 추세적으로 좀 돌리는 시점, 그때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복스. 죄송합니다. 베이비복스. 베이비몬스터죠. 베이비몬스터. 저기 예. 이주연 대표님 모르시면 그냥 뒤에 걸로 넘어갈까요? 베이비복스는 감미연 씨도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세대 그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죠. 베이비복스. 예. 베이비몬스터가 베이비몬스터. 이제 또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출시할 때쯤 되면 또 기대감이 또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베이비몬스터는 뭐 데뷔도 안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만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또 차트 순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네.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도 또 화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다만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 중에 보면 네. 이제 이 빌보드 차트에서 집계하는 방식을 갖다가 조금 변경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기존에 이제 스트리밍 횟수하고 라디오에 나오는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 요 세 개를 가지고 빌보드 차트 집계를 했었는데 뭐 국내 이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예. 특히나 그 앨범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이제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앨범 판매량을 갖다가 좀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좀 종목별로 상이하게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상이하게 엔터주 결국은 저도 내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장 부담되는 거는 주가 위치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이브, YG, JYP, SM 그리고 거기에 뭐 큐브까지 합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JYP는 뭐 앞으로 9개월, 12개월 땡겨오면은 지금 주가가 30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싸다고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하이브는 실제로 더 비싸고 거기다가 YG는 블랙핑크 리스크 있고 큐브는 중국이 해결이 돼야지 주가가 가는 건데 지금 중국하고 해결될 기미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니까 SM은 뭐 분쟁이 있었지만 그게 완벽하게 해소된 건가? 이수만 프로듀서가 떠났을 때 나머지 그룹들이 계속 그 매출을 꾸준히 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붙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지금 얘기하신 거를 딱 들어보니까 인터뷰 더 하겠구나.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예. 아니 원래 이게 예. 다 장밋빛만 있으면 안 가요. 그렇죠. 뭔가 다 맞아요. 하나씩 이슈가 있고 뭐 이건 어떨까 저럴까 그래야 주가가 그것 따라서 가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 예. 지금까지는 EPS에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움직였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JYP 시총 5조 언제 가? 5조에서 6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실적 관련된 변수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합니다. 예. 되게 멀티플레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30배가 아니라 한 35배, 40배까지 줘야 되겠네. 그 정도는 줄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내일 뭐죠? A2K 프로젝트.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걸 인해서 혹시나 반응이 뜨겁다. 와, 나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가서 이거 목요일이면 가서 꼭 봐야지. 예. 라고 하는 변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JYP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들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터사 쪽에서는 큐브가 좀 낫지 않나. 큐브. 네, 이번에 여자아이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단 영어 앨범을 출시하고 또 완전히 예전에 트와이스를 저희가 소아이스라고 불렀거든요. 예. 소아이스? 소처럼 일한다. 네. 소아이스. 네. 지금 여자 소아이들로 바뀌었습니다. 여자 소아이들. 네, 이제 미국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또 한 11월 달에 또 나옵니다, 앨범이. 이렇게 되면은 주기가 좀 빨라지겠죠? 그런 쪽에서 받게 되지 않나 싶은데 하지만 갖고 온 종목은 디오유네요.
아니 지금 앞에서는 JYP A2K 말씀해 주시고 네. 큐브를 주목해봐야 되는데 갖고 오신 종목은 디어유로. 디어유. 네. 디어유가 네. 괜찮아요. 사실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디어유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는 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위버스 관련된 쪽에 하이브 쪽만 계속 체크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똑같은 모델 그대로 나와 있는 회사가 너무 방치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이번에 실적 흐름들 예상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1분기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이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SM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차별받던 부분이 플랫폼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부각이 좀 덜 돼 있다라고 예. 하게 되면 이게 반영이 됐을 때는 지금 같은 패턴 거의 횡보하다가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트레이딩하기는 딱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탄력 받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아마 전 단계 그래서 예. 뭐 46,000원대, 뭐 52,000원대 이런 관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실적 확인이 되게 되면 한 6만 원대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한쪽에서 변화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바로 박스권 하단부 이탈된다. 바로 대응하는 전략 쪽에서 38,000원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000원 어느 정도 지금 위치도 매력적인 상황인 것도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JYP는 A2K 이슈가 있고 큐브는 미국 진출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디어유는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부분. 근데 이 A2K는 네. 사실 몇 달 전부터 사실 이거를 기대감 삼아서 JYP가 땡긴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초대박을 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볼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은 실적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많겠지만은 예. 반응 보고해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대표님은 네.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저는 일단 뭐 이 섹터 전체 가장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결국 뭐 JYP JYP.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매물대도 이제 적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을 뭐 손절가를 좀 잡고 공략을 해본다라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인가요? 지금은 이제 뭐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거래 대금이 이제 굉장히 크게 터진 구간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5월 16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예. 요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고점에서 뭐 대략 한 뭐 3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만 원 단 요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저점에서 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요 안에서의 저점단을 노려보시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 만약 내일 아침부터 시가 상승 출발한다라면 예. 뭐 JYP 같은 경우는 시세 바로 뽑아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 제가 베이비복스를 얘기 드렸던 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베이비 몬스터. 네, 베이비 예. 몬스터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7만 원 단이라는 이 저항 자리를 갖다가 요번에 돌파를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조정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살짝 이탈을 했다가 올라가느냐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뭐 저점 매수 분할로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엔터 섹터의 흐름들을 좀 더 보면서 요 8만 원, 8만 1,0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 그때 공략을 한다든지 만약에 뭐 9만 5천 원, 9만 원 단에서 공략을 하셨다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예. 추가 매수도 역시나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는 시점이 나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여기 보시면 앞에 7만 원 단, 그다음에 뭐 7만 2천 원 단의 이 갭 구간을 또 매우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두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 종목 이슈들을 좀 뉴스와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분 다 JYP를 좀 좋게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고 SM 같은 경우는 네. 이 분쟁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거의 다 제거가 됐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오늘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생각을 하는데.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박스권 돌파하는 전고점 돌파 굉장히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좀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예. 저점권에서 이제 이
카카오와의 그 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정 나온 이후에 바닥을 잡고 요 상승 흐름이 요 만들어지고 있는 이 채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 채널 상단 부분, 그러니까 지금이 저항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할지 안 할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지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추세대 하단 자리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7천 원까지 내려온다라면 그때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M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SM? 예, 하이브 쪽에서 지붕 넘어가야 되죠. 네. 네, 그거 아마 블록딜 나올 때가 살짝 충격받을 겁니다. 그때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괜찮을 네, 것 두 번째는 같다. SM의 신규 라인업이 이제 아이돌 라인업이 나올 겁니다. 네. 하반기 때 지금 얘기로는 또 걸그룹 먼저라고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걸그룹 하나, 보이그룹 하나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 구체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레벨업이 되겠죠.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뭐 어쨌든 우리나라 뭐 제조업이나 IT 이런 거를 빼고 문화 쪽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엔터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까 베이비복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채팅창도 거기에 힘입어서 150분 가까이 오늘 동접자가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